자, 폼이라는 건요, 이제 바다에 생기는 이제 바다 거품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파도가 피크가 칠 때 이렇게 가장 뾰족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씩 거품들이 생겨서 이렇게 하얗게 생기는 이런 바다 거품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이런 거품들을 포말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실제로 그런데 이 포말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션 그 이벨리에이트 노드에 보면은 커스프라는 거를 잠깐 봤었잖아요. 그래서 커스프 어트리뷰트를 뽑아서 이런 피크 부분을 하얗게 해서 이제 폼을 표현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자, 폼이 나오는 부분은 보통 이렇게 파도가 치는 이런 뾰족뾰족한 이런 부분들이 맞지만 실제로 여기서 나온 이 거품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파도가 이렇게 쳐 나갈 때 얘가 이제 웨이브가 내려오겠죠. 그때 이 거품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채로 다시 물 위에 둥둥둥둥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이렇게 피크 부분에만 포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지긴 하지만 피크가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나 물을 시뮬레이션 할 때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포말도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작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폼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기가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션에서도 간단하게 포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런 노드 하나가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렇게 피크 부분에 만들어진 인포말을 그대로 오션에 붙여서 그냥 라이프를 줘서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둥둥둥둥 떠있게 쌉솔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하는 노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바로 오션 폼이라는 노드예요. 자, 이 오션 폼을 우리가 오션 스몰 오션으로 셋업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이 오션 폼이 바로 오션에 이제 간단하게 이 위에 바다 거품 포말을 만들어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션 자체는 이렇게 그 오션 웨이브를 이용해서 디폼하는 방식이지만요. 이 오션 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솔버고요. 자, 모드가 이렇게 에미터랑 솔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에미터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폼을 만들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버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한번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5000,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영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50, 50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션 폼. 자, 그리고 여기 파티클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잠깐 요 엔바이러먼트 라이트에 가서 이너블 라이트 인 뷰포트 이렇게 체크 해제해서 좀 잘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m 모드에서 50, 50에 이렇게 그리드를 바꿔주니까 50, 50 영역에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파티클은요, 시뮬레이션은 아니고요, 현재 오션 웨이브에 맞춰서 어느 지점에서 포말이 만들어질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에미션 탭에 보면 어느 영역에서 파티클을 만들어질지 이거를 결정해 주게 되고요. 이렇게 이미팅을 하는 방식은 이제 대표적으로 영역을 잡아서 이렇게 이미팅을 하게 돼요. 자, 컨디션 탭에 보면요. 민 커스프 0.25 이렇게 돼 있어서요. 0.25보다 커스프 이렇게 뾰족한 정도가 큰 곳에서 포말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 벨로시티 속도가 1보다 큰 곳에서 포말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프도 0.25보다 커야 되고 벨로시티도 1보다 커야 되고 혹시라도 높이도 지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헤이트도 1보다 큰 곳에서 이렇게 그 포말이 나오는 영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지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운 샘플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 오션 폼도 어떤 인풋이 들어오나 이렇게 보면요. 오션 스펙트럼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션 스펙트럼에 요
익스포넌트, 레졸루션, 익스포넌트 요 11 값을 그대로 쓸 건지 좀 낮춰서 쓸 건지를 결정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매 프레임 2m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해상도가 이렇게 조금 낮아도 뭐 괜찮은 점도 있어서 다운 샘플로 약간 이렇게 줄여서 보통은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더 낮추게 되면은 이제 점점 뭉개지기 때문에 2m 자체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더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고요. 또 너무 정교하면 이렇게 또 너무 자잘자잘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또 그런 면에서 약간 줄여주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2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한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아, 괜찮아, 뭐 이럴 수 있지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생성된 파티클들이 그 다음 프레임에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남아서 계속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점점 양이 늘어나고 영역들은 점점 더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조금은 날카롭게 이렇게 쉐입들이 잡혀 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약간 커스프도 더 올려주고, 커스프도 약간은 조금 더 올려주고, 대신에 이렇게 커스프를 올려줄 경우에 전체적인 양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 파티클 덴시티를 좀 많이 올려주면 100까지 올려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고 양이 좀 밀도감이 이렇게 느껴지게 이런 정도로 잡아주는 게 오히려 이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조금 더 적절한 모양으로 이렇게 포말이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는 약간 팁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m가 어느 정도 잡혔으면요, 이제 솔버에서 시뮬레이션을 걸어줘야 되는데요. 자, 모드를 솔버로 바꿔주기 전에 1프레임으로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모드를 솔버로 이렇게 바꿔주면, 자, 이제 요 2m를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쪽이 시뮬레이션 셋업이고요. 요 위에가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티클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 그 라이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리프트 레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 오션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커스프나 이런 것들로 벨로시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실제 오션의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건지, 이렇게 흐를 건지, 뭐 요거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이 크면 많이 움직일 거고요. 이 값이 적으면 그냥 위아래로 둥둥 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reserve Form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 Preserve Form은요, 이 포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남겨놓을지 관련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가 아니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배나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지나갈 때 보면은 이렇게 웨이크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웨이크들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보면 우리가 기본 라이프가 1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초 정도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거품이 하나만 있을 때는 바로 뻥 하고 터지지만 이렇게 거품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힘들이 생겨서 얘네들이 잘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리저브 폼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이 자기 주위에 파티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라이프를 계속 조금씩 추가해서 잘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민 폼 덴시티, 제일 낮은 폼의 덴시티가 6, 제일 높은 게 10, 그러니까 주위에 파티클이 6개에서 10개 뭐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10개보다 더 많이 있으면 프리저브 레이트 0.6, 60%씩 계속 라이프를 늘려라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6개보다 적으면 리덕션 레이트, 지금은 0이니까 동작을 하진 않지만 뭐 0.1 뭐 이렇게 돼 있으면 10%씩 라이프를 점점 줄여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티클에 이 프리저브 폼이 켜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은 점점 좀 수명들이 계속 늘어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게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바다 말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한 배 웨이크라던가 뭐 이렇게 좀 거품들이 오래 떠 있어야 될 상황들,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프리저브 폼을 체크해 주는 게 좀 이렇게 좋은 이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프리저 폼이고요. 라이프와 드리프트 레이터.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옵션만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오션 폼 노드예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바로 요 파티클들이 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지만 네,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누적이 돼서 폼처럼 동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폼 시뮬레이션인데요. 자, 스톱 해놓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얘가 이렇게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오션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자, 에미션 쪽에 가보면 디스플레이스 파티클이라고 체크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네, 이렇게 실제로 디스맵이 들어가게 되고요. 꺼주면 네,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디스플레이스 파티클이 기본적으로 꺼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파티클을 직접 렌더하는 게 아니라 쉐이더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직접 사용하더라도 얘는 오션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포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캐시를 굽고 나서 또 오션 이벨리에이트 노드 같은 걸로 디스맵을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꺼서 렌더링을 한다. 이렇게 캐시를 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션 폼 노드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폼을 구해야 되는 영역은 이렇게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미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550, 50이지만 실제로 좀 무거울 수 있으니까요. 덴시티를 좀 이렇게 1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실제로는 5,00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영역의 캐시를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거를 덴시티를 1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굉장히 느리죠. 자, 이미 에미터를 만드는 것만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ESC. 네. 만약 500 정도 해볼까요? 500. 5,000이 아니라 500만 해도요, 이미 11만.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파티클 거의 뭐 밀도감 이런 걸 느낄 수가 없고요. 10 정도로 이렇게 좀 줘볼까요? 이렇게 주면은 여전히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지만 파티클은 벌써 2m가 11만 3천 개. 솔버로 돌리면 점점 늘어날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어렵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레지언을 그리드로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카메라를 넣어주면은 그 카메라에 적절하게 포말을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 요 캠1을 요 카메라에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더니요, 현재는 000 아무것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약간 버그가 있어서 그래요. 버그 픽스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요 오션폼에서 Allow Editing Content 이렇게 해서 락을 풀고 들어간 다음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노드들 중에 요 클립 니어라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5번째 클립 니어라는 요 노드 하나가 있는데요. 요 밑에다가 클린 노드 하나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네, 그래서 클린 노드 하나를 이렇게 네, 달아줬더니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파티클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자, 덴시티를 다시 한 100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빽빽해진 걸 볼 수 있고요. 200까지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조금 더 올려 200 정도 올려보죠. 그리고 민 커스프를 0.25. 이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0.4에 250 정도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바다 전체가 이렇게 얼추 느낌이 좀 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다만 옵션이 그리드 사이즈가 아니라 Z near, Z far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near far를 기준으로 이렇게 포말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그리드 사이즈를 보면은 이렇게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far는 250이 아니라 조금 더 커야 되겠죠. 3000 정도 이렇게 늘려보니까 얼추 이렇게 전체 영역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리어는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뷰로 봤을 때 여기 좀 여분이 있으니까요. 리어도 한 30 정도 이렇게 올려도 너무 아슬아슬한가요? 20 정도. 네, 이 정도로 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요. 카메라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이미터의 디테일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있는 데는 많이 찍고 멀리 갈수록 점점 적게 찍어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그럴싸한 이런 분포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이 좀 빽빽함에도 불구하고 개수는 뭐 31만 개 조금 많긴 하네요. 네, 200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얼추 25만 개 뭐 이 정도면 사실 26,000 개죠. 250 그러면 31,000개 이렇게 적절한 파티클로도 이렇게 전체 영역을 잘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바다들을 폼으로 만들 때는요, 이렇게 그리드보다는 카메라로 셋업해 주는 게 이제 훨씬 더 좀 그 개수나 이런 게 좀 최적화가 될 수 있고요. 자, 이 폼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는 개념이라, 자, 솔버에 가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스타트 프레임을 1로 할 경우에는 점점 양이 늘어나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을 좀 프리로를 조금 셋업을 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막 포말이 많이 남아있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프리즈 오브 폼은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을 마이너스 한 100 정도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말 이제 프리롤 좀 확인해보고 프리롤을 걸어서 이렇게 첫 프레임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폼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폼 양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바다를 보면요, 폭풍이나 이렇게 폭풍이 쳐서 파도라는 게 실제로 이제 바다 레퍼런스들을 좀 보시면요, 파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반적인 바다에서 포말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바람이 꽤 불어서 폭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폭풍이면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파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바다 끝이 이렇게 넘어가서 물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요 물들이 부딪히면서 보통 포말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거든요. 그래도 좀 잔잔한 바다들은 이런 게 가끔씩 있어도요, 이 거품들이 오래 남지 않고 금세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냥 뭐 폭풍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일반적인 바다에서는 포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말이 생기는 거는 뭐 물고기떼가 지나간다던가 뭐 배가 지나간다던가 이런 경우에 오히려 포말들이 많이 생기고요. 일반적인 바다의 움직임만으로는 포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CG로 바다를 작업하다 보면은 어떻게든지 조금씩 더 사실성을 올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의 그런 모든 디테일을 오션 웨이브 하나만 가지고 잡아주긴 힘들어서 또 포말 레이어들을 또 실제로는 실사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약간씩 추가해 주는 게 또 조금 더 그럴싸한 느낌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물리적인 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좀 폼 레이어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폼 캐시를 한번 이제 캐시로 구워 볼 거고요. 여기 있는 파일 캐시에 베이크 폼 요 노드를 요 파일 캐시로 자, 간단하게 이게 form.f.visual.sc 이렇게 해서 캐시를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to disk. 자, load from disk 체크해서요. 자, 캐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폼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전체 다 뽑지는 않고요. 여기 일부만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렌더를 다시 해야 되니까 렌더 플래그를 렌더 그리드 쪽으로 이렇게 다시 옮겨주고요. 자, 아웃로드에 가서 이제 만트라로 렌더를 걸어 볼 건데요. 자, 이 파티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렌더링에 쓰이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터리얼 쪽에 가봐서 오션 서페이스에 가면요. 자, 우리 아까 요 웨이브 쪽을 살펴봤는데요. 오션 쉐이더에 그 옆에 폼 탭에 가보면은 이제 포말을 렌더하는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폼 파티클스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뽑은 캐시 경로가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쪽에 파라미터가 생각보다 꽤 많고요. 내용도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볼 건데 전체를 뭐 다 이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좀 굵직굵직하게 어떤 느낌으로 렌더 되는지만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티클을 직접 렌더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션 서페이스 쉐이더에 포함돼서 시켜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션이 렌더할 때 그럼 이 파티클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파티클이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 파티클들을 이렇게 찾아서 거기에 있는 값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위치 기반으로 이렇게 포마를 이렇게 쉐이딩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렌더뷰 만트라에 가서 이제 이 파티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이제 이쪽 위주로 좀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자, 그냥 렌더하면 이제 렌더 타임이라는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이 다운 샘플을 2개 정도 올려서 테스트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클릭, 이렇게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해서 자, 이쪽 영역을 잡아놓고요. 프리뷰가 아니라 이제 프리뷰 IPR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파티클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노이즈가 심해서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IPR 꺼주고요. 네, 렌더링 한번 눌러서 자, 어떤 식으로 렌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여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폼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디테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올 디퓨즈 모드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폼 쉐이더를 한번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제 용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하나는 스트릭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화이트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폼 파티클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찔러 넣어준 이 파티클이 바로 스트릭을 말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화이트 캡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션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 피크 지점들, 그 부분들을 화이트 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파티클 레디우스 스케일은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 파티클들을 이렇게 가져올 때 그 레디우스 스케일을 이제 정해주는 그 값이고요. 자, 파티클을 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이 같은 스케일 안에서 가져오는 파티클 개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렌더 타임이 많이 무거워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요 영역이나 요 강도도 좀 과하게 이렇게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파티클 개수에 따라서 좀 너무 느리거나 뭔가 좀 렌더 타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레디우스 스케일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조절해서 이제 조금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알파는 이 가져온 파티클의 그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오파시티는 아니고요. 이 색상의 이 강도와 또 디스맵의 강도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폼 파티클이 영향을 미치는 강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알파 램프가 있어서 이 파티클의 에이지에 따라서 이제 수명이 이렇게 점점 갈 때마다 이렇게 그대로 조절되다가 이렇게 없어지기 직전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폼 파티클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바다 오션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파티클들이 이렇게 거품이 있으면은 이렇게 거품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색상만 여기를 하얗게 칠해주는 게 아니라 이 파티클 부분에 디스맵을 줘서 얘를 이렇게 밖으로 조금 올록볼록 이렇게 디스맵으로 이렇게 노이즈를 좀 줘서 이렇게 오톨도톨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알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색상도 색상이지만 이 디스맵 자체도 커져서 이렇게 더 이렇게 폼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파티클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가느다랗게 이런 물결 무늬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아마 화이트 캡, 요 오션 웨이브에 의해서 생기는 그 값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디퓨즈와 반사 굴절을 이렇게 폼에 의한 디퓨즈 반사 굴절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요. 굴절이랑 반사 자체는 사실 크게 뭐 이렇게 이슈 될 만한 건 없는데요. 자, 디퓨즈 쪽을 보면은 스트릭 인텐시티 0.5, 파이트 캡 인텐시티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 파티클에 의한 요 디퓨즈 값 그리고 요 웨이브
요 웨이브에 의한 디퓨즈 값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절할 건지 이렇게 인텐시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컬러랑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디스맵 사이즈도 같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폼을 넣기 전에도요, 바다를 렌더 걸었을 때 이렇게 하얀색으로 디퓨즈에 묻어나오는 영역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웨이브에 우리가 디퓨즈를 보면은 인텐시티가 0.05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얀색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 하얀색으로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화이트 캡 컬러와 화이트 캡 인텐시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말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추가로 이제 들어가서 색상을 입히게 되고요. 자, 스트릭과 화이트 캡에 관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탭이 돼 있어서 스트릭, 요 파티클의 강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요 파티클에 대한 요 적용되는 것들을 좀 세부 탭이 있는데요. 네, 샤프니스와 이렇게 필터, 프리퀀시, 옵셋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파티클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노이즈를 줘서 이렇게 조금 덜 적용되는 부분, 많이 적용되는 부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약간 노이즈 맵을 씌워준다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0.8은 그 노이즈 맵을 씌울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없어지는 부분을 좀 영역을 크게 해서 좀 날카롭게 할 거냐 아니면은 내려가면 좀 이렇게 덜 날카롭게 할 거냐 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릭 디렉션, 스트릭 바이어스 값이 있는데 얘들이 그 디스맵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디스맵의 방향을 혹시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방향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각도고요.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각도로 주게 되고요. 바람이 이렇게 완전히 그 오션 그 스펙트럼에서도 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약간 방향성을 줄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뭐 크게 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버블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노이즈 준 이 포말들을 다시 한번 좀 더 프리퀀시가 높게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 이런 살짝 노이즈를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각각의 그 파티클 레디우스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찾은 파티클들을 전부 이걸 적용하는 거라 실제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바달자잘자잘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일부 파티클들은 버블로, 일부 파티클들은 포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들을 해줌으로써 이제 약간 여기에 한 번 더 노이즈가 들어간다 요 정도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이트 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티클과는 관계없이 이 오션 웨이브에 의한 그 피크에 따라서 우리 아까 여기 웨이브에서 정해놓은 요런 것과 그 커스프 값 있죠. 이렇게 뾰족한 값.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뾰족한 곳들은 색상을 이렇게 크게, 뾰족하지 않은 곳들은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요 컬러를 0.5 곱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요 스트릭과 화이트 캡에 의한 디스맵을 요 정도 적용해 준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디스맵이 적용돼서 올라오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의 파라미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이 폼 파티클의 요 레디우스 값에 따라서 이제 파티클들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파티클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무거워져서 이 레디우스 스케일을 좀 줄여주면 이제 최적화가 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 폼 파티클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세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스트릭과 화이트 캡은 요 웨이브에 의한 거, 스트릭은 파티클에 의한 그 색상 강도, 그 다음에 디스맵 강도, 그리고 각각의 노이즈를 이렇게 조금 준다. 그 다음에 추가로 버블로 이렇게 노이즈를 준다. 탭은 버블이지만 그냥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이트 캡의 요 피크에 따른 요 강도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들을 하다 보면요, 굳이 이 노이즈 뭐 값의 수치를 바꾸면 실제 값이 바뀌긴 하지만요, 요 버블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건드려도 그렇게 막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고요. 스트릭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 프리퀀시나 조절할 여지는 뭐 있을 수는 있겠고요. 화이트 캡 이거 뭐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렌더 타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디스맵의 정도, 그 다음에 요 색상이나 요 인텐시티
그리고 파티클의 전체 폼 파티클의 개수에 따른 요 레디우스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쉐이딩을 하면 적절하게 이제 오션 느낌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션 쉐이더의 웨이브와 폼 그리고 디스맵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로드에 가보면요. 우리가 쉘프 탭을 이렇게 오션 쉘프 탭 이렇게 눌러서 만들 때 요 fetch export spectra라는 이런 fetch라는 노드가 하나 추가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